안녕하세요, 백구스입니다. 최근 동영상 올려드리는 빈도가 좀 줄었는데요. 건강검진, 좀 건강상 좀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좀 받기도 했는데 검사 결과가 그렇게 좀 좋지 않게 나와가지고 다시 그 검사를 다시 또 진행할 건 좀 진행하느라 좀 영상 올리는 게 좀 늦어졌거든요. 그 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제가 중개 사무실을 좀 이렇게 구하러 다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영상을 자주 업로드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점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은 경기도 인천 묶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부동산 흐름을 체크해 보기 전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이 국세청에서 발부한 이 종합부동산세 사상 최대 규모로 이 다주택자와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자 법인에게 납세 고지서가 발송이 됐는데, 제 주변에 뭐 다주택자라든가 또는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 뭐 꽤나 있습니다. 자, 그분들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다. 제가 예측한 부분보다도 좀 더 과도하게 나온 게 이번 종합부동산세라고 보여지는데요. 그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고, 또한 이 종부세 부담이 지방으로까지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자, 이 정부에서는 서울의 지역 종부세 90% 이상이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연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 민심 정말 중요하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D-100일, 그래서 대통령 선거라든가 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2022년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현재까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전세가 이 시장도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원망과 원성이 가장 컸던, 그 어느 해보다도 컸던 2021년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종부세 지금 다주택자나 법인이 내고 있다. 그리고 지방으로까지는 그 부담이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민심을 좀 달래고자 하는 측면에서 좀 반박을 하는 기사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종부세 2%만 내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사람들이 많이 스마트해지고 똑똑해졌습니다. 자, 종부세 2%에게 부담하는 비용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그 선에서만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게 위에서 아래로 어떠한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 원론에 보게 되면 조세의 정감이 귀착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일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부세라는 게 과연 상위층에서만 부담이 되고 그게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우리가 좀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다주택자라든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전세든 월세든 살고 계신 분들이 이 귀착이 돼서 또 다른 분담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세라든가 전세라든가 이런 지금 현재도 불안한데 앞으로 더욱더 불안한 상황이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 뉴스를 보게 되면 종부세 금액 확인한 집주인들, 자, 반전세로 돌린다, 자, 월세 좀 올려야겠네 라는 기사가 또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나올 거라고 제가 또 여러분들과 미리 앞서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집주인들이 종부세 받아보고 좀 깜짝 놀란 거죠. 자, 이 종부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월세를 올린다거나 보증금을 올린다거나 하는 형태로 이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뭐 역대급 종부세 나갔지만 임대차 시장이 출렁일 만큼 충격은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얘기고 시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지난 몇 년 동안 겪어보셨잖아요. 실제로 체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정부에서 다른 소리를 하니까 좀 답답한 마음에 들어서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여파로 임대차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자, 정부는 종부세로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과장됐다라면서 선을 그었다. 시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전세 반전세로 월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올려서 늘어난 세를 충당
부담하겠다라는 집주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자,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2일 올해 본 종합부동산세, 자, 납부액을 확인한 다주택자 사이에서는 이 정도로 오를 줄은 몰랐다라는 반응이 공통적으로 나왔고, 정부는 세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안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집주인 사이에서는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늘려서 월세를 더 올려서 이제 버텨보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는 좀 저번 영상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요번에 종부세 좀 많이 맞았어요.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경기 외곽 지역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에서는 인천 쪽에 좀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종부세 내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현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뭐 대선이 누가 이제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방향성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행대로 가게 되면 내년 종부세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인이 갖고 있는 이 물건들, 아마도 내년 6월 1일 그 납부자가 정해지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자 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역적으로 입주 물량이 내년부터 과잉 구간으로 들어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자, 그런 지역 좀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 상반기를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그 전월세 시장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근데 내년에 계약갱신 청구권, 자, 2년 만료 기간이 돌아오는 7월 31일 이후부터 이 전월세 시장이 더 다이나믹하게 또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이렇게, 그러니까 재산세 포함해서 보유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4년치에 대한 인상분을,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자, 이전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이 보증금, 지금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뭐 2중하, 3중하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 하반기부터는 그 전월세 이 보증금이 많이 상승을 할 것이고, 또한 4년치에 대한 이 종부세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 보증금을 좀 많이 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위기를 봐서 좀 그래도 이 전월세 시장, 폭등하는 전월세 시장, 자, 월세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권 내에서도 6억 원 이하, 자, 그리고 이제 법인 물건이 좀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과 내후년 한번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 시기로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요약해서 좀 드렸거든요. 자, 하여튼 그런 말씀 좀 드렸고요. 자, 다시 그 기사로 돌아가게 되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 월세를 올릴까 말까 고민하던 집주인들도 종부세 금액을 확인하고 나서 올리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다. 현재 체결된 계약 임대료를 올릴 수는 없으니 다음 계약, 다음에 신계약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지금 아마도 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세입자에게 지금 늘어난 조세만큼 좀 전가시킬 우려가 크다는 얘기예요. 자, 송파구의 잠실동 공인중개사는 세금을 내려고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자, 결국은 돈 나올 곳은 필요하고 앞으로 더 세금이 오른다고 하니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더 올려서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도 이런 내용이 담긴 글을 줄을 잇고 있는데요. 한 회원이 올린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인가? 라는 설문조사에 응답자 250명 중에 80%가 그럴 것이다 라고 답을 했고요. 또 다른 회원은 당장 내년 초에 계약 만기인 전세를 월세로 돌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금이 올라가는데 물건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것 아닌가? 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최근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부세 부담이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실제 너무 과장된 얘기라며, 세입자가 이미 전월세로 사는 집은 임대차법에 따라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이 적용돼 가격을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일축을 했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자는 2년 만기가 되면 신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요.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아닌 이 신규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한제를 벗어나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원론적으로만 좀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평균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 상승세가 둔감하고 있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첫 번째 대출 규제 강화, 두 번째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고요. 세 번째는 종부세 지금 많이 나왔죠. 그래서 보유세가 또 인상됐다라는 점, 그리고 내년에 큰 선거 대선이라는 이 변수가 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또 요즘 최근에 언론에서 이 주택가격 고점이라는 인식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지금 매도 지금 위축되면서 거래량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자, 그런 연유로 인해서 가격 증감률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전보다는 좀 색깔이 진했을 때는 좀 상승세가 좋았고요. 최근 지금 한 3주 정도를 놓고 보게 되면 좀 요 하얀색이 좀 많이 보일 거예요. 자, 이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만큼 상승세가 강하지 않다라는 뜻인데, 지금 파란색은 안 보이죠? 이 파란색이 지금 하락세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전 같지는 않다. 자, 그렇지만 이제 국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뭐 의정부라든가 평택이라든가 또는 안산이라는 지역, 자, 그리고 뭐 용인 처인구라든가 군포라는 지역, 자, 그리고 이제 안성이라는 지역, 자, 이런 지역들, 또 이제 광주 있죠, 경기도 광주, 자,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또 국지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이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서 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도 분명히 혼재하고 있다라는 점. 인천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최근 3주를 놓고 약간의 상승과 약간의 그 하락세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이 전반적으로 수도권 자체만 놓고 본다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할 것 없이 거래량은 좀 줄어들었고요. 매매 가격 상승세는 이전만큼은 아니다. 자, 그렇지만 인천 내에서도 뭐 연수구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강한 모습을 또 나타내기도 했고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또 동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보유세 인상, 그리고 내년의 대선 변수,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지금 거래가 위축되고 있고, 지금 상승세도 예전만치는 못하고 있지만 좀 인위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한 현재 시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눌려있는 이 매수세가 지금 현재 눌려있는 현 시장 상황이 언젠가는 또 빵 하고 터질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내년 상반기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지금 그때까지는 관망세, 눈치 보기 시장이 연출될 거라고 일전부터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은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물량이 앞으로 늘어나는 지역들, 자, 그리고 법인 물건들이 또 내년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 좀 던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6억 이하의 좀 주택군들을 살펴보신다 그러면 좀 그때가 그래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점이라고 또 다시 한번 강조시켜드리면서, 자,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인천 특징 지역 몇 군데를 상황 설명 드리면서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천인데요. 이천을 볼 때는 여주하고 원주 같이 보셔야 되고, 또 원주를 보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춘천과 강릉을 같이 묶어서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도권의 그 비규제 지역이죠.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중부 내력선, 그래서 부발과 충주 구간 개통되면서 부발역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자, 이천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전만큼은 상승세가 강하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현재 일단 높은 호가로 매수 분위기는 지금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가격이 또 많이 올랐고 최근에 또 분위기가 한산 썰렁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대기 매수 수요는 있지만 가격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이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안산 상록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안산에 이쪽 반월역이라든가 대하미 일대, 이쪽 건건동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3기 신도시 추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 안산시와 군포시, 의왕시 요 세 군데가 이제 묶여서 3기 신도시가 앞으로 개발될 예정인데, 자, 이쪽 안산 상록구 쪽에 이제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왔고요. 또 이제 저가 매물들을 사들이면서 높은 가격에 전세를 내놓으면서 전세가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쪽에는 그 신안산선과 이제 4호선 더블 역세권 호재가 있는 이 중앙역이라고 있죠. 이 중앙역 인근 단지들 같은 경우에 특히 전세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는 전세가가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여기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상록구가 또 전세가가 여기만 강하냐, 또 이제 단원구도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신안산선 양쪽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KTX 초지역 설 예정이고요. 또 서해선이 저 일산까지 또 연장 개통될 예정이라서 또 이쪽 일대가 굉장히 교통호재가 많습니다. 수인 분당선도 지나갈 예정이고, 또 위쪽에는 월판선도 또 지나갈 예정이죠. 최근에 이 평택의 아파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또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쪽 지역 가보게 되면 가격에 한번 놀라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할 것 같은데, 일단 평택이 뭐 예전만큼은 아니고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쪽에 이제 비전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비전동 같은 경우에 그 학원가라든가 상권이 발달했고요. 또 이쪽에 이제 평택역이 또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군문동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주공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자, 그 주공 아파트들 이제 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금주 매매가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실수요, 그러니까 실입주 매수 문의만 조금 있을 뿐이고요. 자, 투자 문의는 이전만큼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좀 줄어들고 시장이 정체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이 평택의 구도심 비전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평택에 이제 신규 입주 물량이 또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쪽에 그 장당동이라고 있거든요. 장당동이 바로 이쪽에 있고요. 홈플러스가 있죠. 자, 그리고 이쪽에 그 세교동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비전동 과 가까운 지역이고요. 자, 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소사동이라고 있습니다. 소사동. 자, 이쪽으로는 지금 매물이 좀 쌓이고 있는 현상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지역에서는 지금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평택. 자,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매물이 아무래도 쌓이다 보면은 가격이라는 게 조정이 일어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 보시는 분들, 이쪽에 실수요, 자, 거주를 하면서 내가 주택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세 지역을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바로 평택 옆에 이제 안성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풍선 효과,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가격 1억 미만의 그 실수요든 또는 투자자든 많이 들어간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안성시인데, 말씀 굉장히 많이 드렸죠. 자, 이 안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한 상승세가 올해 들어서서 많이 일어났지만, 이쪽에 이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경강선, 그래서 광주와 안성, 그리고 수도권 내륙선, 동탄, 안성, 청주 공항을 연결해주는 노선이고요. 자, 평택 부발선, 부발과 안성을 연결해주는 노선. 자, 완공 예정으로서 이제 서울을 비롯한 인근 도시로의 이동이 더욱더 빨라질 전망이고요. 최근 매매가가 또 급등하면서 전세가도 이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안성시인데, 특히 이쪽 해당 지역에 금강면이라고 있어요. 금강면. 자, 여기가 이제 안성 그 시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평택으로 가는 방향 쪽에 이제 공도읍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이 안성 중심에서 우측으로 가게 되면 이 금강면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공동주택 가격 좀 저가 아파트 단지들, 자, 매입한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 투자자들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 많이 드렸어요. 일전부터. 자, 이쪽에 이제 그 투자자들이 전세가를 올려서 지금 매물을 좀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인천 쪽으로 오도록 하겠는데요. 인천 동구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중구고요. 우측으로 가면 이제 미추홀구, 북쪽으로 가면 인천 서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쪽에 이번 주 그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동인천역 1호선이 있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그 송현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그 아파트들이 조금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주공 아파트가 있는데, 자, 이 주공 아파트 지금 그 상승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이전부터 계속 이쪽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주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이쪽 주변으로 재개발 정말 많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자, 이쪽에 이제 금송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자, 금송구역하고 이쪽에 이제 송림 3구역이라든가 송림 6구역이 또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또 이제 법인들이 또 이쪽에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또 어떤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이쪽이 지금 그 주변의 서구라든가 미추홀구라든가에 비해서는 그 가격이 좀 저렴한 주택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또 유입되는 수요도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동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천구에 비해서 비교적 가격대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일단 서구라든가 미추홀구에서 유입되는 수요가 꾸준한 편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가 동구도 좀 그 도시가 열악한 편이기도 하지만 이 아래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중구라고 있습니다. 중구의 구도심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쪽도 이제 전반적으로 매매가, 전세 모두 지금 한산한 편이긴 하지만 이쪽에 그 답동이라든가 신흥동 일대 소규모 단지들, 지금 소규모 단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매매가가 또 올라가고 전세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는 그 소규모 단지들 있죠. 그 소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있다. 즉 제가 봤을 때는 실수요자들이 지금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의 분위기상 뭐 여러 가지 규제 내용과 또 이제 안 좋은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현재 관망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요 인천 동구라든가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자, 인천 송도가 포함되어 있는 연수구, 단기간 동안 가격 급등이 됐고요. 또 시중금리 상승, 자, 대출 규제 여파 등으로 매수세가 굉장히 위축되고 약화가 되고 있는 이 연수구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 경인선이라든가, 그래서 연수구 청학동, 광명, 노원사동을 연결해주는 노선이죠. 자, 그리고 이제 월판선, 수인분당선 등 교통 호재가 정말 많다. 자, 그래서 추천도 많이 드렸던 지역인데 가격 많이 올랐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쪽 송도 쪽에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K바이오, 랩허브 조성 예정 등으로 매도자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지금 연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자리가 이제 창출이 되는 거죠. 그 기대감이 당연히 부동산에 반영이 됐을 거고요. 사람들의 내리 속에는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효과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연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쪽에 그 송도 더샵 퍼스트 월드 아파트가 있고요. 자, 이 우측에 이 송도 풍림 아이언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자, 이 두 단지들이 지금 금주, 인천 연수구, 특히 송도 지역의 상승, 금주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비 사업장이 정말 많은 이 부평이라는 지역, 북의 4구역이 요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2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자, 2주 진행 중인 상공 6구역이 상공역 일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재개발 추진구역이 많아서 지역 내 이동, 그러니까 이주 수요가 이제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부평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쪽에 이제 삼산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군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주거 환경이 좋은 삼산동 실수요자들이 그 선호하는 지역이라서 꾸준히 이제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전세가가 상승하는 지역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또 한번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과 그 부동산 흐름을 잠깐이나마 좀 살펴봤고요.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종부세가 지금 내년에 큰 영향을 또 끼칠 것 같은데, 자, 집주인들이 좀 유리한 교섭력을 가지는 시기라든가 또는 입지적인 조건들을 갖춘 지역들 있죠. 예를 들자면 뭐 학군이 좋은 지역들, 또는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지역들, 뭐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상승이 좀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임대차 입법 도입이 이제 내년 7월 말이 되면 2년차가 이제 도래되게 되는데, 내년 8월께부터는 계약갱신 이 청구권이 만료된 매물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장이 풀리잖아요. 자, 이 과정에서 전세값이 최근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 올라간 가격에 키 맞추기 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데요. 하여튼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혼란과 또 이제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은 2022년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한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각자 도생해야 되는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큰 변함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그 중개업소를 또 이렇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업로드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 점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좀 뭔가 변화를 갖기 위해서 지금 무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또 놀 수만은 없고 또 사람이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뭐 5만 가지 생각밖에 안 들고, 자, 그리고 요즘에 뭐 중개업 어렵다 하는데 근데 뭐 옆에서 좀 더 쉬었다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라고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제 본업에 좀 더 충실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지금 저는 다시 중개업을 차리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그 사무실을 오픈하게 되면 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40대 중반이 되어가다 보니까 뭐 많은 나이도 어린 나이도 아니죠. 자, 기존까지는 뭐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게 또 생각과는 또 다르게 이 몸이 고장나는 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하실 때 건강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유익한 내용 다시 전달할 수 있게끔 건강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I've been signing on the city lights. All this doubt around me, damn it, look, I got it right. Don't you try to hit me, now you live a petty life. All those nights I laid awake, I pray for better life. Now I wake up with a